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 지혜의 등불 DJ 이영숙입니다. 만개한 꽃들처럼 우리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유 모를 먹구름이 끼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60대를 넘어서면서 몸도 마음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변화들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괜히 서글퍼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외롭다는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마음의 감기, 시니어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 빛을 다시 찾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흔히들 나이 들면 다 그래, 마음먹기 달렸다, 세월이려니 해야지 하시면서 꾹꾹 눌러 담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고,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오늘은 혼자 끙끙 앓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혜의 등불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김복자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등불을 매일 저녁 빼놓지 않고 듣는 애청자 김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마음에 자꾸만 들이우는 그늘 때문에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출가시키고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제 시간이 생긴 것 같아 좋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공허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힘이 쭉 빠집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오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놈의 코로나는 물러갔다지만 다들 바쁘다며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전화도 자주 오지 않아요. 친구들은 하나 둘 먼저 떠나거나 아프고 남은 친구들도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네요.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입니다. 그러다 새벽에 깨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인생은 이렇게 쓸쓸하게 끝나는 건가 싶고 누가 찾아오면 애써 괜찮은 척 웃지만 돌아서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는 자꾸만 우울증 아니냐고 하네요. 그런 말 들으면 더 속상하고 내가 정말 아픈 건가 싶어 무섭기도 합니다. 이걸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짐 되는 것도 싫었어. 그냥 혼자 참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DJ님,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먹먹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영숙 김복자 여사님의 사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홀로 계시는 외로움,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몸과 마음의 힘겨움까지. 아마 지금 이 시간 지혜의 등불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김복자 여사님과 비슷한 마음의 무게를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 만사가 귀찮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단순히 나이 탓이나 외로움 정도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그 고통이 너무 깊을 때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노년기 우울증 또는 시니어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슬픔보다는 짜증이나 불안함을 더 느끼거나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몸이 여기저기 아픈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본인이나 가족들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 세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말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기에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도 크고요. 괜히 이야기해서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닐까. 늙어서 주책이라고 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숨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병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깊어집니다. 우리 몸에 감기가 걸리면 기침하고 콧물 나듯이 마음에도 돌봐달라는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견디는 것은 마치 부러진 다리를 감추고 계속 걸으려는 것과 같아요. 통증은 더 심해지고 회복은 더뎌지겠지요. 그렇다면 김복자 여사님처럼,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이 먹먹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나의 마음 상태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주변의 지혜와 도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해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이 방법들로 마음의 빛을 다시 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앞서 김복자 여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먹먹함, 공허함, 힘 빠짐 등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덮어두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외롭구나, 두렵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저 앉아서 새소리를 듣고 햇살을 느끼고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내 마음은 오늘 어떤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났는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작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기입니다. 마음의 짐은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형제자매, 마음 맞는 친구, 아니면 종교 활동을 통해 만난 지인에게라도 괜찮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자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퇴직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몰라주다가 나중에는 잔소리만 늘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이분이 용기를 내어 부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퇴직하고 나서 마음이 좀 그래. 전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몰랐는데 집에 있으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괜히 기운도 없고 자꾸만 짜증이 나. 당신한테도 미안해. 부인은 남편의 솔직한 이야기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남편의 힘든 마음을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 식사 후에는 일부러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고 부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동네 병원의 가정의학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훨씬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을 움직이고 자연과 가까워지기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활력을 되찾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살을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요. 서울에 사시는 70대 박 할아버지는 아내를 여의고 식사도 거르고 집안에만 계셨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 매일 아침 손잡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고 해요.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 나서기만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고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배드민턴 모임에도 참여하시면서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 속에서 치유를 찾았습니다. 산에 가고 들을 거닐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지요. 과학적으로도 자연 소리, 새소리, 물소리를 듣거나 푸른 식물을 보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보세요. 화분에 꽃이나 채소를 심고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도 희망이 싹 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입니다. 퇴직이나 자녀 출가 후 내 쓸모가 다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취미 강좌를 듣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학습 모임에 나가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한 할머니는 평생 바느질만 하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했지만 젊은 강사 선생님과 또래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옛날 노래도 찾아 듣고 친구들과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사진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할머니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는 생각 대신 지금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자원봉사도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는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요양원이나 보육원 방문, 환경미화 활동,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5번째, 긍정적인 생각 연습하고 작은 기쁨 찾기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세상은 힘들어. 미래가 없어와 같은 생각들이 지배하게 되지요. 이런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할 만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줬다.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계획할 때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일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은 산책 다녀오기, 친구에게 전화 걸기, 책 10페이지 읽기 등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전통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잠기지도 너무 큰 기쁨에 들뜨지도 않고 잔잔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지요. 현재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 속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는 연습은 과학적인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의 방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 대신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6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기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우울증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역시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소 부족이 우울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가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번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에너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기운을 빼앗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이나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순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찾아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맺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마법처럼 단숨에 마음의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조금씩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듯이 말이지요. 여기 어려움을 딛고 다시 환한 웃음을 찾으신 분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이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지냈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고 해요. 자녀들이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큰 용기를 내어 동네 보건소에 정신건강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선생님의 권유로 복지관의 요가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땀 흘리는 기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점차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요가 수업 외에도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제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참지 않고 도움의 손을 내민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지혜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68배 김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논밭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삶의 낙을 잃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지냈습니다. 자녀들은 도시에서 바쁘고 친구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어 함께 어울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경로당에 모여 계신 다른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화투도 치고 함께 점심 식사도 하면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새로 생긴 추억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면서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농사일 할 때의 건강한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마음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고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면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중에는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있지요. 공동체의 힘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힘든 이유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등불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먹구름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몸을 움직이고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환한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황혼에 접어들수록 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채워나가시길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혼자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줄 때 우리는 더 밝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복자 여사님께도 용기를 내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사님의 솔직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공감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여사님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거나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등불은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을 더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